2024년 11월 2일, 이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에 들어섰습니다. 봄과 가을이 틀리듯이 이제는 따뜻한 날보다는 가면 갈수록 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그리고 또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 날보다는 아주 음산하고 흐린 날씨가 계속 자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절기에 아주 가장 두드러진 기상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희 김광진 국무대표께서 업무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파괴되고 체제가 전복된 상황입니다.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은 탄핵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저항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급격한 체제 전환보다는 내란이나 국민적 저항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즉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많은 국민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위정보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대통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이종찬 등과 당명만 틀리지 실질적인 한몸이고 한통속 같은 편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방송, 신문 등은 윤석열 정부가 보수우파 정권인 양 선정선동 고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의 부역하는 위장목사, 친중 위장 태극기 세력, 위장 시민단체장, 위장 예비역 군단체장, 위장 자유우파 유튜버 등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5.18 헌법수록은 반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권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부국강병정신, 전두환 대통령 추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에서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체제를 전복시켰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인 부정선거 주범급이며 카르텔, 의료대란 초래에 의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 붕괴, 병장월급 200만원에 의한 국군 해체, 국방 파괴, 건국 부정,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청와대 공헌화, 159명 집단살인 의혹 이태원 사건, 국가 신뢰 파괴, 새만금 잼버리 사건, 5.18 헌법 수록 추진, 헌법이 군림하는 국민탄압 5.18 특별법 방치, 제주 4.3 폭동, 수용자 재심 청구 무죄 판결 및 특별법 보상, 여순반란 민주화 성격 부여, 대러시아 의도적 외교 참사 의혹 등을 저지른 윤석열 정부를 보수파라고 국민에게 오대되고 그릇된 정보를 주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법치, 사법, 언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결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 조직으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21대,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또한 원천의회입니다. 아울러 4.15 총선, 3.9 대선, 40 총선 또한 원천무효로서 22대 국회 또한 불법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전산집계, 재독포 선거 등은 하루빨리 철폐되고 투표소, 수기표소 등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주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주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에 주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연설자 및 단체장 및 또 주요 인사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인사를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앞에 서시죠.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파괴, 체제전복,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체전복, 부정선거, 범죄조직, 중앙선관위 및 부정선거 카르텔 해체, 헌법위에 군림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5.18 세력 물러가라. 체전복, 공산민주화, 5.18 국진더블당, 민노총, 민원연, 종북조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법원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과 함께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네. 국경이에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시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사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수설 및 호응연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또 묵념. 탄사님과 주연인사분께서 우리 태극기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태극기 동무시분 기다려 둘! 사람들 모이게 내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들 모이게 좀 내려. 사람들 모이게 좀 내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가능한 좀 내려보라고 가능한. 예, 알았어요. 예, 진행상 약간 좀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변명은 아니지만 이 노트북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서 유튜브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 아침에 대한문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오는데 많은 차량들이 올림픽대로나 또는 일반 국도에서 외곽으로 특히 강원도 쪽으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단풍철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나가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적화되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차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들은 총칼과 대포나 미사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먹으면, 알토란 같은 대한민국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두 자기들 손아귀에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조카를 위해서, 매수를 위해서 돈 10억, 100억, 1000억 쓰는 것은 저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에다가 이 국가반란 탄핵 세력,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윤석열을 물고 빨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자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또 국민의힘을 공격합니다. 즉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배신을 때린다고 생각하니 저들은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몰려가서 저들은 한동훈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태극기를 들다가 촛불을 들고 흔드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헌정 파괴요, 체제전복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지, 만약 이러한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한동훈을 연호하거나 대한민국 건국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없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강령, 이들을 지지하고 연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동기가 부정선거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정 목사, 종교를, 하나님을 연호하고 기독교로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한다 해서 바로 저자가 우리 편이고 저자가 우리랑 함께하는 신도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그 자가 아무리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 자를 지지하고 그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를 위장한, 종교로 포장한, 종교로 포장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그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다고요? 기독교는 더 많습니다. 결국은 역지사지로 판단해 보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쪽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북한의 통일조선부 담당자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총 한 방 안 쏘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언론만 장악하면 모든 건 다 끝난다 이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등등 이 신문 언론과 방송 언론, 방송 언론도 공중파와 지상파 언론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야, 그런데 TV조선은 아니다. 강도가 말입니다. 간첩이, 나 간첩이요라고 계속 방송에 대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하나, 진실을 9개를 얘기합니다. 9개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를 싹 거짓말을 딱 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조차도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5.18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서명수 회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 작게 80.5.18 제가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5.18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5.18 문제에 있어서 전남도청에 우리 특전사가 계엄군이 총을 쐈다. 그래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시민군이 무장을 했다. 이게 바로 5.18 세력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18 문제는 바로 우리 자유민체제 전복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5.18 특별법,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5.18 특별법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5.18과 관계없어. 광주에 불광불이 났든 안 났든 계엄군이 총 쐈든 난 관계없어. 내 배만 부르고 내 배만 따뜻하면 돼. 이런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은 배가 부르고 당장은 배가 따사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본인의 배가 갈라지고 바로 그 자식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제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975년 자유월남이 망하고 자유월남의 군인들 경찰들이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면 바로 자유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이나 예견할 수 있습니다. 75년도 자유월남이 망하고 그리고 많은 현역군인과 많은 경찰들이 바로 월남 군부대에 끌려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나이 드신 어른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남한을 먹으면 2천만 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을 죽이고 3천만 명은 잘 살까요? 그렇지 않죠.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의사, 그 다음에 주요 이 모든 분야의 석박사, 또 전문가, 기술자들 등등,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의 그 기술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살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는요 다 죽입니다. 사는 것도요 결국 뭘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 다 북한의 고위 장성 또는 장교들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에게 전부 다 참으로 적 노예로 성노예가 돼서 결국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노동 현장으로 가서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다리를 놓거나 그렇게 하면서 감시받다가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나 예단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그것도 스마트폰에 책이나 또 신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쇼핑 또는 화장을 어떻게 하며
게임 이런 것만 주로 하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번 슬쩍 한번 컨닝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게임과 쇼핑과 그냥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누가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이적을 어떻게 이루어지지, 12.6 사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지역적 급했는지 다 모릅니다. 다 독재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독재자, 전 대통령 5.18 독재자, 다 전부 다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다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빼초인 민노총이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변할, 우리를 지켜줄 우파 정당이 다 김일성 세력에게 적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먹혔죠. 자유민 체제를 자정하는 기능 모두 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고 완전히 사람을 치면 말기암 상황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용산에 가서 부정선거 수사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의 실체를 모르고 가서 대통령님 부정선거 수사해주세요, 속된 말로 말입니다. 니는 뻥이다 이놈들아. 말이 안 되는 거죠. 피하 구분도 못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군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비역 군인들은 윤석열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적화의 바로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성조기를 걸고 우리가 성조기여 영원하라, 우리가 미국 국가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청교도 복음주의, 자유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그 미국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미국의 집권 세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리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소독도 네덜란드도 스웨덴도 다 똑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요. 만일 경우에 잘 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살상 무기를 제공했다까지 검토하겠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크 대공 미사일도 막 지원 검토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파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딥스테이트, 바로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증명하는 LGBT 세력, 바로 그들의 용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의 편에 서서 나치를 위해서 러시아 민족을 죽이는 바로 그 세력이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입니다. 한번 유튜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다 보십시오. 제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지혜롭게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성명서를 2번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를 지혜롭게 해라. 2번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확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와서 방송에서 참전했다는 내용은 없다 라고 방송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젤렌스키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이것을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하고 결국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의 경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가 천궁이나 또는 현무 미사일 등 그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F-16 전사기 나가고 그리고 파병까지 한다고 한다면요, 내용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거의 다 이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탈영하고 있고 하물며 병력 자원이 없어서 50대도 끌고 가서 다 전선에 투입시키고요, 여자도 지금 현재 징발해가지고 다 전선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해가지고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탈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 빠르게 서쪽의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폴란드다, 대한민국이다, 여기다 용병을 이렇게 붙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안 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용병을 왔습니다. 다 대포박 총알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 시장 1위, 스마트폰 시장 1위, 보일러 시장 1위, 가전 시장 1위 등등 대한민국이 러시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반러시아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몰빵하면서 시장 철수를 다 하게 됐고, 하물며 현대자동차는요 얼마요? 10,000원인가 1,000원인가요? 그냥 공장을 넘겼습니다. 그 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현재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패권 국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모든 석유대금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 것을 미국과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브릭스라는 그 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5%, 60%가 되는 그 브릭스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한민국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전승절에 가가지고, 그 전승절이 아니죠, 중국 가서 시진핑과 같이 또 회담하고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병해서는 안 됩니다. 살상 무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만약 경우에 이제 잘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요,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현재 점령한 그 국토는 그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화시키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중립화시킨다 라는 것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교전 방사국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우리의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파병해서도 안 되고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저 의견과 틀린 분도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나야마 일본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 2대 대사 혹시 아십니까? 가나야마 마사이데. 저는 어저께 오후 2시에 파주 삼각지 성당 묘원에 현재 영면하고 계시는 가나야마 대사 6주기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특히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태준 회장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박태준 회장보다도 더한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가나야마 대사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비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 가나야마 마사히데 님은 1909년 1월 24일 일본국 도쿄도 세라가야구 가야구에서 육군 장성의 자제로 태어났다. 일찍이 국립동경대학 정치학과에 재학 중 카톨릭에 귀하여 그의 천성이라고 할 박애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34년 학업을 마치고 같은 해 국가공무원 상급시험 외국과에 합격하여 바로 외교관으로 출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주재공간의 서기관으로 일하다가 42년 바티칸 일본 사절관 참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과 종전 후를 합쳐 10년간 바티칸에 머물면서 그의 독실한 신앙생활과 성실한 인간성으로 교황 바오로 12세를 비롯한 성청내 여러 성직자들의 두터운 신임을 사서 전후 일본의 전범 처리와 평화 재건 문제 등의 전폭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크게 공헌한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생략 중량을 하고요. 고인은 생전 유족에게 거듭 나의 시신은 한국 땅에 묻어달라. 나는 죽어서도 이란간의 친선과 치마를 덮고 지켜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고요. 이 가나야마 대사가 한국에 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최서면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58년부터 30년간 도쿄에 체류하면서 한국연구원을 설립했다. 가나야마 대사와 형제처럼 지낸 최 원장은 포항제철은 박 대통령과 박태준 씨가 주도했으나 가나야마 대사의 숨은 공로가 대단했다고 풀어놨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야마 대사를 부릅니다.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나야마 대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나야마 대사, 당신은 누구요? 가나야마 대사가 대답합니다. 예, 일본국 주원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거꾸로는 안 되겠소. 대한민국의 주일 특명 전권 대사 역할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가나야마 대사에게 제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사토 에이시코 당시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나야마 대사에게 건넸습니다. 친서에는 포항제철소를 만들고 싶은데 일본 측이 기술 협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가나야마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도쿄로 건너가서 사토 총리를 만납니다. 사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제철소 건설을 지원하는 그 문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해달라고 가져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마 대사가 박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친서에 답이 없으면 한국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관계가 끝장납니다. 사토 수상, 이거 큰일 났네. 사토 총리는 그 자리에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철 회장 겸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 회장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날 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이나야마입니다. 경단련 회장, 즉 신일철 회장이죠. 이나야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도 제대로 못 만드는 한국이 무슨 제철소야. 가나야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1897년 야이다 제철소, 신일철 전신입니다. 야이다 제철소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도 나사조차 못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명보다는 도와줄 방법을 찾아주세요. 가나야마 주일 대사는요, 아주 집요하게 이나야마 회장을 설득합니다. 일본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만다하니까 이 겉으로는 다 경계를 했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류서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라, 백제 신라 고려 바로 후손들이 일본의 주류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한반도에 상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당시까지 일본의 재계 총리로 불리던 이나야마 회장은 결국 마음을 돌렸고 포항제철소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가나야마 대사의 유골이 반은 일본에, 반은 대한민국 파주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참 가슴이 찡했고, 우리가 진짜 빨리 와서 정말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곳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조그만 정성이나마 저희들도 함께 했고, 또 앞으로도 이 가나야마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또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친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사 주신십니다. 서명수 회장님을 모시고 5.18 관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요, 잠깐만요.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은 방송을 서명수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민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면 말씀을 드리고 저는 5.18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5.18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서울시청역에서 신재철 대학교 학생회장이 서울의 봄이라는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를 탈취한 자가 경찰을 밀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신재철 씨한테 어이 당신 회장이지 당신 책임 묻겠어? 하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해지를 시킨 거예요. 바로 그날이 5월 15일 서울의 봄의 얘기입니다. 신재철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그런데 저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옛날 뭐 했다는 그 친구들 그대로 그것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아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고 당신 부정선거 하나 밝히라. 그러면 당신이 사는 길이다. 이게 우리는 어차피 다 빨갱이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를 해소하려 그러면은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걔들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줘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부정선거를 까발리라.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목을 5.18입니다. 5.18이 강조 끝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위가 우리가 총을 들 수밖에 없다. 그게 그들이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월 15일 거쳐서 5월 16일날 김대중이가 참모 24인을 참모를 편성해가지고 신문에 딱 내고 어이 최규하 너 나한테 정권 넘겨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16일날 20시에 이렇게 날아왔어요. 이것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심각한 얘기를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 자, 내가 엠색이 책을 쓴 사람이요, 전설 없는 전선,
제2의 유교 강주 사태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여러분들 입에서 구순된 내용이에요. 제가 만드는 제목이 아닙니다. 5월 19일 김동문 기자가 나주에서 아침에 전라도에서 해신 촬영을 하러 나갔다가 본 내용이에요. 오후에 15시 30분에 머리 장발족이 60명이 버스를 탈취하고 뒷공무리로 막 그냥 예비군 대대 무기를 들어봐가지고 하더라이야. 그래서 1550정을 거기에 끄집어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강주로 가져가더라 이거야. 이미 5월 19일은 그들의 전투 준비가 다 된 거야. 무슨? 자, 그리고 강주의 것들이 하는 얘기는 또 보세요. 전두환 씨가 최계하 씨 목줄을 잡고 너 빨리 전국 계엄을 내리라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저의 책에서 밝힌 내용은 김대령이라는 사람의 저자가 역사를 오입할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게 68페이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확인한 바는 16일 날 23시에 청와대 회의를 소집한 거기에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에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기부 사항이게 딱 들어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안기부 사항이제 3가지가 박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가 그 학대 회의에서 나와서 최규한테 너 중국 교육을 내려라 하고 기록을 했다고 해서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그런 거 없어 하고 책에 기록했어요. 또 하나는 헬리콥터 UH-1H에서 사격을 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우리가 총을 들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5월 21일 오후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는 측면을 제가 3가지로 얘기합니다. UH-1H는 지상 대공무기인 LMG 50을 탑승할 수 없어요. 실을 수 없어. 그래서 실을 수 없다 하니까 요것들이 뭐라 그랬냐? 총을 M69로 또 바꾸는 거야. 그러니 엉터리 같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준표가 2017년 7월 달에 강주를 대놓고 뭐라 그랬냐? 아니, 내가 당신들 유공자 시켜줬는데 왜 나를 홀대하느냐? 이 얘기를 딱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놈아 너 이실직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책을 만들었다면은 카드라 방송밖에 안 돼요. 나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너희가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이게 이실직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정정이 안 됐느냐? 자, 먼저 이 5.18 사태를 잠잠하게 만드는 분이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씨요. 뭐든 간에 공과 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합니다. 전두환 씨는 공은 60%야. 그러면 우리 편이라 이겁니다. 절대 변동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이걸 가지고 자, 근데 이제 관은 뭡니까? 전두환 씨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잘못한 것이 딱 하나 있어. 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카트가 들어왔어요. 카트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 아니, 너한테 두 가지 대한민국 대통령 줄 테니 두 가지 주라 그랬어. 두 가지 주라. 하나, 핵폭탄 프로그램. 또 하나, 북한의 탑수군에 와서 작전하는 거 상황을 이제 지어달라고 그랬어. 이거 내가 다 연결된 내용에 확인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럼 전두환 씨는 뭐라 그럽니까? 이때는 대통령 빼야 돼. 아니, 알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래, 카트 너 말하는 대로 해줄게 한 것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껴요. 제가 저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 준비하신 분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방금 올라오신 우리 서명수 회장께서 이 책을 만드셨어요. 쓰셨기 때문에 이 책이 여기 가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급지만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린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리아 다음에는요, 우리 면역학자 배용석 박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아 조영환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영환 대표는 그 아스팔트 아주 최고입니다. 사람 다 똑같이 최고가 있고 최저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한마디, 대한민국에 나오신 분들 단상에 있는 사람보다 단상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이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윤석열이가 국민들보다 훨씬 머리도 나쁘고 양심도 불량하고 애국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요? 나라가 망할 때는 따르는 백성들보다 백성들은 80% 한국 청년들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파병해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여론조사가 80%인데 윤석열이는 통치적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해야 될 윤석열이는 한국 청년들을 헛혈기처럼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환장한 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나라가 망할 때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잘 될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나라 잘 될 때는 서울대 학생들이 윤석열 같은 것들이 화염병 던지면서 이승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친일파 독재자라고 했지만은 나라가 잘 될 때는 독재자, 살인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라를 일으켰지요. 나라가 망할 때 되니까 국민들이 떠들말려도 윤석열이, 김건희, 이재명이, 문재인이, 한동훈이, 조국이 망할 놈들만 맨날 TV조선에, 망할 놈들만 맨날 KBS, MBC 여러분 방송에 망할 놈들만 나오지요. 그게 나라가 총체적으로 망할 기운이, 총체적으로 만기가, 허ፈል기가, 독재가, 만기가 세지면은 요즘처럼 모든 언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추종하는 여러분들 같은 엘리트들은 안 나오고 전부 나라를 망해먹는 미치광이들만 온 신문, 종편방송, 공영방송, 우익방송, 빨갱이 방송, 온 언론에 나오는 놈들은 예외 없이 망국도 빨갱이들이지요. 이준석이, 무슨 홍준표, 또 누구야, 한동훈이, 또 누구야, 조국이, 윤석열이, 김건희, 이재명이, 김혜경이, 여러분 전부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민주화의 탈을 쓴 빨갱이 도둑놈 사기꾼들이지요. 내 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화가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채식주의자인지 육식주의자인지 소년이 오는지 무슨 참녀가 오는지 이런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망할 놈의 폭동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5.18 설명하시는 분이 왔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훌륭한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잘 알아먹는데 젊은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꼰대가 저 무슨 설명을 이래 부른다니까. 그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이 젊은 사람들 좌익들에게 소통하는 용어로 영어로 말하는 엑소테릭하다고 우리만 알아먹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는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5.18도 헬리콥터를 쏜느니 안 쏜느니 그거는 자지역적인 거예요. 민주화에 탈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화에 탈을 쓰고 인민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파리 박영희 남노당들이 폭동을 했느냐 말았느냐? 딱 초점, 핵심, 심장, 방향성, 오리엔테이션을 딱 심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파침이 하면은 나이든 꼰대가 되어버리고 안 돼. 통하지 않아요. 이게 다 실패. 저 뒤에 촛불 박이들은요 그 세네 가스라이팅 선전 선동 소리 저보다 훨씬 발달됐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근데 우파들은 정직해. 다 맞아. 팩트도 맞는데 그거를 인간을 미혹하는 꼬시는 기술, 그거는 정직해서 빵점, 정직해서 그래요. 사람을 선동하려면은 선동하는 사람도 한 반은 사기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빨갱이들이 왜 민주화에 사기를 쳐가지고 대한민국 다 먹었는가? 인간이 사기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의 미끼를 잘 끌어가지고 홀딱 국민들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사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기술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사기치는 기술도 못 배워. 사기는 사기로 풀어야 되고 배반은 배반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촛불, 남동, 사기단, 촛불, 문재인, 이재명, 조국, 촛불 폭도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었으면은 우리는 사기 배반의 능력을 그들보다 더 많이 키워야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폭력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 폭력 기술을 더 많이 배울 때 비로소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과 이기고 지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북한에는 민족을 팔아 자주를 팔아 북한 동포들을 외종자로 만들었지만은 아주 잘못됐지만 그 지배하는 놈들이 지배의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3대 세습 독재가 이어지겠는 겁니다. 우리는 순진하고 착하고 우리가 팩트가 맞다고 이기기를 기다리면은 선동 세뇌가 중요한 게임의 룰인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직한 정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촛불 발견기를 보다가 속이고 선동하고 무력을 동원하는 데는 힘을 이용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또 우리는 태극기 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직한 잘 살아보세요. 정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직한 체제 수호 전두환 대통령도 다 오라요. 다 오는데 선전 선동술에서 우리는 백전백패로 깨주겠어요. 선동이 뭔지도 몰라. 다 똑똑해, 다 똑똑해. 내가 보니까 빨갱이들의 밥인데 다 똑똑해, 다 똑똑해. 그러니까 지도력이 형성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와가지고 오늘 민주홍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했나? 윤석열, 한동훈이는 위장된 촛불 부패타 세력이다. 보수 우파가 아니다. 제가 여기에서 1월달, 2월달에 똑같은 내용을 할 때 저 뒤에서 사태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 이제 좀 있으면은요, 국본보다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부르는 애들이요, 윤석열 한동훈 타도 운동을 조금 6개월 지나면은 윤석열이가 무너지면은 지지율이 이제 17%, 지지율이 이제 19% 갤럽 여론조사 꽃 17% 이렇게 나오면요,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집회를 못해. 윤석열 만세 불렀던 애들이 윤석열 먼저 때려잡자고 나온다고. 한동훈 만세 불렀던 애들이 한동훈 먼저 때려잡자고. 그때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이놈들은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불렀던 것들은 태극기든 빨갱이다. 여기에서 선각자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그 믿은 걔들은 애국 운동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연주면 안 됩니다. 그냥 촛불 빨갱이들하고 나라 말아먹으러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여든 야든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아군이 적던 진적은 없습니다. 정치판에는 없습니다. 정치판에는 대한민국 남로당 빨갱이들처럼 간첩도 희생자다, 폭동도 민주화다, 건국 반대한 것도 거룩한 항쟁이라고 남로당들이 제주 4.3을 비롯해서 75년을 줄기차게 외쳐오니까 그대로 됐나 안 됐나요? 이틀 전에 간첩 사건 뒤집어져 가지고 간첩 잡은 군인 경찰들은 국가폭력배가 됐고 간첩들은 수십억을 또 보상을 받아요. 판검사님도 그러고 있어. 왜?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주의 빨갱이 노선을 75년을 죽는 놈도 있고 감옥 간 놈이 75년을 나쁜 악마적인 이념과 신념을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먹었습니다. 우파는 여기에서 탐지국 국본에서 사기탄
원천 무효를 얼마나 모여서 많이 외쳤나요? 75년이 아니고 7년 반도 안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날조수사 윤석열 만세 부르러 다 가버리고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 만세 부르고 이제 사기 탄핵한 빨갱이들끼리 주도권 싸움 해가지고 국민의힘 앞에 민주공 사무총장처럼 한동훈 만세족 30%, 윤석열 만세족 70%, 사기 탄핵파들이 태극기 들고 여기 전부 유튜브 찍으러 왔던 애들이야. 지금 보수의익은 탄핵이 날조수했다, 사기 탄핵했다, 거짓 선동이었다, 그 신념을, 그 판단을, 그 진실을, 그 불법을, 그 반란 반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익은 찌르기지 못하고 머리가 강하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찌르기고 강한 남노당 빨갱이한테 대한민국 열심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래가지고 이 애국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승만 묘도 파자고 그럴 거야. 박정희 묘도 없어질 거야. 전두환은 묘를 못 썼고, 여러분, 이게 좌익과 우익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고 나왔으면은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7년은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들은 75년을 외쳐가지고 대한민국 다 먹었는데 안 그래요? 사기 날조범 윤석열 만세! 정강훈이 그러고 있잖아. 조은진이 그러고 있잖아. 여기 빼고 전부 태극기 들고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당첨해서 다음 공천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보수 우익이 대가리를 몸에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뭐하죠? 떨어져야 되지. 원래만 돼야 신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머리 없다. 정신머리. 빨갱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가들은 악마의 신념이라도 70년, 100년, 200년 지키는, 그래서 대한민국 혈세를 빨아먹는 나라를 빚더미로 올려놓고 체제가 전복됐습니다. 방송국 기자, 학자, 교육기관, 청와대, 검찰, 법원, 빨갱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빨갱이한테 박근혜는 어떻게 됐나? 쫓겨나가 징역 5년,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감옥 가 있었던 놈이야. 문재인에 의해서 그놈들 한패거리잖아. 그래요? 태극기 들고 어떻게 윤석열, 한동훈 어떻게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문재인의 수호무사요, 좌익의 오해봉이요. 겉으로는 우파인 척 잠시하지만은 속은 좌익이 변하지 않는다고 위대한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위에 여왕이신 김건희 여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천 김건희 여왕께서 윤석열 보고, 야, 능력 왜 없어? 김영삼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있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 이번에 명태균인지 멸치균인지 여러분 녹취록이 다 나왔나요? 여러분은 북한 동포예요. 다 보고도 저항 안 합니까? 우리 대한문에 나오시는 사기 탄핵 무효를 외치는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애국자 여러분 정치권입니까? 한동훈이한테 공천 받아야 될 일 있나요? 김건희한테 공천 받아야 될 일 있나요? 뭐 한 100년 사나요? 길면 한 20년 남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말 하시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는 보수의익을 괴멸시킨 대한민국의 반란자들이라고 선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하면은 역사의 신도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정치적 계산하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될 거야.
우익이 천벌받아가지고 우리 정신줄 놓지 말고 5.18이 거룩한 항쟁이 아닌 거 압니다. 욕심 덩어리 5.18인 줄 압니다. 4.3은 건국 반대라는 걸 압니다. 이제 여성 반란을 이제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있지요. 가청은 이제 억울한 피해자라고 보상 몇십억 다 받습니다. 애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 갑니다. 이 세상 계속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 되면 좋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것을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면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일 죽더라도 탄핵은 낙조수사에 의한 조중동 거짓 선동에 의한 민주파리 남노당 빨갱이들의 반란 부탁드렸다. 사법 언론 부탁드렸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말하고 죽는 날까지 이 신념, 이념, 그 진실을 잊지 않는 그런 투쟁을 하면은 우리에게 미국 같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다. 용감한 하기꾼 만년의 무궁의 꽃. 공고한 공고한 산 4천만 대 계승하자. 예, 우리 코리아 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세력이라 표현하기보다는요, 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이 다 똘똘 뭉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뭉치게 하려면은 첫 번째 시민단체장들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뭐 전국 구국동제, 육사 구국동제, 해사 구국동제, 공사 구국동제, 3사 구국동제, 그분들 단체장들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SNS상에서 댓글도 쓰시고 다들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그 길이 아니다. 빨리 와서 뭐 뭉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구하자. 너희들이 안 오면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다. 라고까지 해야 됩니다. 또한 고교연합도 다 오라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위장 목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대변할, 우리를 지켜줄,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그 어떠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전부 다 5.18을 대변하고 4.3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부정한 이웃을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원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 경기도에서 14 공동선언 김도영 경기도지사 주최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않고 경기도 도지사가 했을까요? 결국은 다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한 가지 길은 전부 다 대한민국 적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적화로 가고 있고 아주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재명 오늘 여기 온답니다. 촛불 집회에 온답니다. 자 보세요. 자살 의혹자가 6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외에도 자살을 빙자한 이 타살 의혹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수사하지 않을까요? 많죠? 정몽준이죠.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현대 사옥에서 떨어졌죠. 노회찬 죽었죠. 정두원 죽었죠. 뭐 등등 상당히 많아요. 자살자들이. 근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의 경우에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은 결국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 이 알토랑 같은 대한민국은 결국 중국 공산당과 특히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간과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지금은 이 호미로도 막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가래도 못 막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음은 우리 명예학자 배용석 박사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는데요.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련 백신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다 꺼주시죠. 방송을 꺼주시고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방송 다 꺼주세요. 여러분, 인구 감소라는 얘기는요,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망자에서 출생을 빼면은, 그게 이제, 사망자에서 출생을 뺀 만큼이 인구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출산이 줄어서 인구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도별로 출산이 얼마 줄었는지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2019년에 30만 명이었어요, 출산이. 그 다음에 20년에 27만입니다. 3만 명 줄었죠. 그 다음에 21년에 26만, 만 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에 25만, 만 명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23년에 23만, 2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만 명 많아야 2만 명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근데 인구 감소는 어떻게 되느냐? 주민등록에 나온 대로입니다. 2019년까지는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년에 2만 명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21년부터 시작됐죠. 21년에 1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에 20만 명 감소하고 23년에 11만 4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20년 1월부터
그러니까 20년 1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번 10월 말까지 그래서 4년 10개월 동안 주민등록에서 인구 감소가 61만 1411명이에요. 근데 21년 2월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번 10월 말까지 인구 감소는요 5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 이후에 인구 감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 감소냐 인구 감축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논란이 생겨요. 근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했고 자연적으로 감소한 거라면 인구 감소가 맞겠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감소를 했고 정부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건 인구 감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인구 감축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학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이 116만 명 정도 되는데 20년 1월부터 이번 8월달까지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이 176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초과 사망자가 얼마나 되냐면은 거의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58만 5천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게 인구 감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인구 감축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0일 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3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걸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장례식 제대로 못하죠? 화장터 가면 화장을 제대로 못해요. 21년부터 계속 밀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또 의료 대란을 일으켰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사기극, 의료 대란 다 연결되는 거 아세요? 이유는 뭘까요? 딱 네 글자. 인부감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들을 속여서 백신을 맞게 만들어서 이제는 병원도 못 가게 만드는 것들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유치 아저씨 대선 전에 코로나 유가족 분향소 찾아왔던 거 아세요? 그리고 백신에 문제 있다고 그랬고 백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죠? 예? 백신 국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죠? 약속 지켰어요? 지금까지도 백신 먹고 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기라고 합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와가지고 사기까지 칩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새끼야 더 나쁜 새끼야. 예? 그 한모 씨라고 있죠, 한모 씨. 그 새끼가 더 나쁜 새끼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공천 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죠? 다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공천 개입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 다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런데 공천 개입 됐다고 처음으로 감옥에 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주무자가 누구예요? 윤모 씨하고 한모 씨 아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자업자득이잖아. 자기가 나가고 있잖아. 여러분,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배영석 박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뭘 위험물질을 이야기해도 유튜브 폭파, 그리고 5.18의 진실을 이야기해도 유튜브 폭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자유민주체제가 아니죠. 왜 폭파시키냐? 일단은 여론화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부정선거 문제도요, 강하게 얘기하면은 차단시킵니다. 폭파시켜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날 구할 수 있는 길은 다 뭉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될 사항이, 요구할 사항이 많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될 사항이 부정선거입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하면 국민의힘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하면 더불어공산당 없어졌습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하면 5.18 특별법 없어졌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없어졌습니다. 민주화 모든 특별법 다 없어졌습니다. 선거만 공정하면 6.25 참전수당 상당히 많이 지급할 것이고,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하면 5.18 유공자 싹 없어졌습니다. 바로 부정선거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회, 그 다음에 행정,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가 공정해야죠. 그래서 다 모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자유민주체 수호. 제가 자유민주주의, 그럼 여러분들은 체제 수호, 체제 수호, 체제 수호 세 번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체제 수호, 체제 수호.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체제 수호, 체제 수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기암 상황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놀아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6.25부터 내려온 남노당 세력의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행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파 코진영 같이 연합 행진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저쪽 그 도시건축관 앞에 횡단보도로 건너가서 행진대열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습니다.